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다시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AI는 2003년 이후 5번이나 발생해서 때만 되면 나타나는 전염병이 됐습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살처분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올해만 300만 마리, 2003년부터 따지면 2,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A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전북 지역 대부분은 아직 방역 중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외부인 출입이 차단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요. AI 최초 발생 후 정부는 강력한 초동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스탠드 스틸이라고 이동 제한 조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지금 곧장 내려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방역망을 뚫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지난 8일 전남 영암과 경기도 화성에서 다시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7군데, 모두 300여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2군데 농가에서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농가 수로 보면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습니다. 중국보다는 4건, 인도보다는 15건, 일본보다는 80건이나 더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번, 한 해 걸러 한 번씩 AI가 창궐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때만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데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 초기 정부는 AI 감염 경로를 철새로 추정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철새가 전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장식 축산이라는 열악한 사육 환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축산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질병에 쉽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새지만 다음에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죠. 열악한 사육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AI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가금연구소는 암탉이 쉴 때 필요한 면적은 637제곱센티미터, 세장에선 최저 1681제곱센티미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료만 먹는 환경에서는 닭들이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동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 면역력이 저하되면 모든 가벼운 질병도 감염이 됐을 때 상당히 심각한 질환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이 감염 농가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방식도 이번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해서 SOP보다 선제적으로 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AI와 관련해 살처분한 가금류는 2,800만 마리나 됩니다. 실제 AI에 감염돼 폐사한 가금류는 몇백 마리 수준이지만 그보다 10만 배나 더 많은 규모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발생 농장 수는 129군데에 불과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는 2,600군데가 넘었습니다.
2003년에서 올해까지 매년 한 2년에 한 번씩 지금 AI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기간에 약 2,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AI가 감염된 거 확인된 개체수는 121마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뭐 2,700만 마리의 그 건강한 멀쩡한 닭과 오리, 얘네들은 그냥 예방적이라는 이유로 그냥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우리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살처분한 가금류 규모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정부가 OIE에 보고한 살처분 가금류는 모두 250여만 마리. 하지만 실제 이 기간 동안 살처분된 가금류는 1,900여만 마리입니다. 실제보다 약 1,700만 마리, 87% 적게 보고한 것입니다. 무차별적 살처분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대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처분을 과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게 뭐 그 AI 청정국 등의 지위를 확보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엄청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AI 발병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AI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살처분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도둑 땅을 즉각 소비하라. 한번 보십시오. 110일. 네? 이게 출하 뒤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출하 될 시기에 한 달. 이게 3kg 200 나갑니다. 3kg 200. 2kg 300이면 나가야 할 것이 3kg 200 나갑니다. 아직도 아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나온 거죠. 이게 나갔으면 지금 여기 차에 실려 있겠어요? 살처분 대상도 아니고 이동 제한 대상도 아닌 농장이지만 AI 발생 인근 지역에선 수매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인이 여기를 안 옵니다. 문제는 작사로 안 와요. 실제 지난 6일 전북 김제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는 판로가 끊긴 양계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농장은 단 한 번도 이동 제한에 걸린 적이 없지만 30km 떨어진 고창군에서 AI가 발생한 후 사실상 판로가 막혔습니다. 매몰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비라도 받는데 이 지금 매몰되지 않고 열심히 소독하고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람들은 소비가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이 도래되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열악한 공장식 축산, 무차별적 살처분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AI 재발과 축산 농가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AI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